그 조조하였다. 여기 조조가 이제 아까 서량군을 아까 말하자면 이 마초 지갑이 마대를 죽여고 또 아까 한소하고 이간시로 해서 서량군대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세력 갖고 이젠 어디를 치냐 올라오냐 그러면 예 먼저 한영 지역 다시 말하자면 한중 지역을 쳐들어 올라오고 봅니다. 그럼 잠깐 지도를 보면서 앞에 빙긴 지도를 보면서 분석을 봅니다.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서쪽에가 바로 아까 이 얘기했던 대로 그 만장성 바로 밑에 있는 쪽이가 서량지대란 말이에요. 그 밑에 쪽보다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위나라로 되어 있고 위나라의 옹주에서 서쪽으로 보자면 그가 위수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위수고 위수에서 그 바로 보자면 위수 위자 우기가 있는데 보자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수가 나오고 진주가 나옵니다. 이 진주가 뭐냐 그러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던 지역이 진주입니다. 그 진시황이 우계에 있는 기마족 밑에 대항해 가면서 천하를 통일했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기마족하고 그 고비상합 옆에다가 진나라를 세운 것이고 이것은 그 후에도 천하를 통일하다 보면은 바로 만주족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기 저 황하 저 북쪽 위쪽에다가 결국은 중국을 통일하는 명나라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명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대조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지도의 제일 서쪽 북방에 있는 천수 진주가 바로 중요한 역사 사실 아시려면 진주라는 데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곳이라고 한다면 동쪽으로 와서는 보자면 황하가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황하에서 조금 두부교로 올라가 보면 그 뭐냐 그러면 유주범량이 있고 유주범량은 동쪽에 보면 우북평이라고 하는 데가 보입니다. 우북평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 북경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징이라고 하죠. 베이징은 원래 뭐예요? 베이핑입니다. 북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로 보자면 북평이라고 하는 데가 북경이라고 한 원래 땅 이름이 그가 여기 그 우북평이면 좌북평 한다면 그쪽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사실상 만주 세력을 방어해야 중국을 천하 통일합니다. 기마족을 방어해야 중국을 천하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대에는 진시황이 통일했는데 근세에 들어서는 결국 누가 그냥 만주족을 방어하면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자면 오나라 땅 얼마나 많은 그 평야지대에서는 곡식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은 싸움의 땅은 못 해보기 때문에 그쪽은 다 언제든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 더 설명해 보자면 그 우북평에서 조금 올라가서 보면 만장성 끝자리가 동쪽에 나오죠. 동양 끝 연결되는데 거기가 내가 글씨 써놓은 대로 보자면 산해관이라고 하는 밴드로 쓰진 글자 보이지? 보여? 네. 네? 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관동과 관서의 차이가 되는 단 역사적으로 보자면 산해관 동쪽은 원래 보면 그 중국 땅 아닙니까? 만주는 원래 중국 땅 아닌가요? 그럼 만주는 누구 땅이냐? 여진, 거란, 동이족, 예를 들면 고조선, 요 내용 바로 보자면 만주족하고 조선족하고는 실제로는 혈액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애기 100개를 보면 다 엉덩이에 뭐예요? 잠깐만 몽고반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말하자면 금나라가 그 다음에 무엇이 지금 우리나라 어디 많이 쳐들어왔습니까? 그 사람들 속으로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얘기해봐. 네. 그 가운데 눌러 가운데. 그럼 더 눌러 한 번 더 눌러. 아니 이제 가운데 한 번 더 눌러봐. 그 화살표 누르면 아니 화살표 더 눌러. 왜? 어찌 그렇게 확 나오던데 오늘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로 속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중국인들의 안 당하고
만주족하고 조선족들이 결합만 잘했더라면 만주족이 중국 먹습니다. 그런 뜻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산해관하고 관련되고 만리장성으로 쌓여져 있는 북쪽 땅은 한반도까지 합쳐갖고 동이족이 있는 땅은 이쪽은 바로 뭐냐면 동이족을 권하는 땅입니다. 그 땅. 그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눌러버리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전부 중국만 배우다 보니까 그냥 만주족도 이렇게 여진 거란이란다거나 이것들은 이해만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아니고 보고 조선만 거기다 붙어갖고 점점 따보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특이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뜻에서 보자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만주족들 그다음 그 우계가 있는 대로 다 문제가 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쪽들 밑으로 보자면 그쪽은 큰 차원에서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장안에 가까이 있는 데가 한중이 보이죠. 한중 있는 데가 바로 말하자면 아까 장아언니가 중심이 되어갖고 표시라고는 하고 그 다음에 한중 밑으로 보자면 익주성도라고 보입니다. 익주성도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양자강에서 양자강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류되죠. 그 내용 보면 강이라고 했지만 작은 강이니까 천이라고 하죠. 흘러내리는 천이 내깔 줄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합쳐갖고 그놈들 합쳐서 그 지역을 사천성이라고 한다 말씀입니다. 그 사천성에서 동북쪽에 있는 것이 한중, 남정 그쪽 있는 데는 아까 거기 바로 서쪽에 지금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역은 바로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좌름은 그것이 사천성에 들어가고 모듬은 그것은 이제 또 동일해 갖고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 말은 한중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사천성과 독립되어진 지역을 한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그쪽을 다스리고 있는 태수가 누구냐 그러면 장노고 그 다음에 사천을 다스리고 있는 태수는 누구냐 하면 유장이다 말이다. 유장은 누구냐 그러면 한나라에서 그 한씨니까 다시 말하면 한나라 유빈의 이가니까 다시 말하면 천잔의 이가에서 봉건 영주로 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다.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그래 이제 조조가 서천을 먹으려고 오려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 그러면 한중을 먹으러 올 것이다. 한중을 먹으러 올 생각한다 보니까 한중 지역을 다스리는 한영 태수인 장로가 다음심 마음이 걱정이 된단 말이야. 다음은 이 매달리 담자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걱정이 되었다. 왜냐? 조조가 승승 아까 말하자면 처장군을 이기고 나서 승승은 이김을 틈타서 기화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진범 한중 이제 한중 쳐들어오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다음심 걱정이 됐다. 간이 궁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체납 부하 건의 그 부하가 건의한 바를 받아들여 뭐냐 부하가 뭔 건의였냐 우리도 힘을 빌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밑에 있는 사천성을 먹어야 한다. 사천성을 먹으려고 하면 사천성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크니까 그러면 조조를 방어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자면 준비 탈취 서천이 사천성이란 말이다. 서천은 탈취 준비를 뺏어. 그렇게 되면은 확대 세력 우리 세력이 아까 말하면 한영 정도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커집니다. 양자강 유역을 더 포섭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항 조조, 항거 조조한테 싸움을 한번 해보니까 이상하다. 이러면 충기가 나도 굉장히 충기가 어떻게 한 게 대단히 다시 돌아가. 그거 내가 다시 돌아가. 돌아간 데는 아빠가 돌아가요. 네? 내가 시간이 놔둬옵니다. 돌아갔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도 된다. 네, 딱 소리. 네, 좀 되지? 네. 옛날에 내가 기계를 잘 잘하는 여자는 다 바가리하고 그 무엇이 어쩐지를 잘도 모르고 글자가 안 보이니까
그게 다시 이제 넷째 줄 들어간다. 서천 익주 목사인 유장이 저긴 다시 말하자면 유씨 옛날 한나라 고조 이가 후손들이거든. 거기다 다 전부 띄워줬으니까 유씨가 요 익주목 유장이 청설 장로가 요래 진범하고 경황무조하였다. 서천을 다스리고 있는 천자의 일가인 익주목사인 유장이 장로가 요래 진범 요래라면 요는 하고자 하셨잖아요. 내 진범 쳐들어오고자 한다고 하는 소식을 청설 듣고 나서는 경황무조 경은 놀랄 경자고 황은 당황한다. 놀라 당황해갖고 무조 저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무조는 어찌 할지를 몰랐다. 어떻게 된 방법을 몰랐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장로의 측근인 장송이 이게 된 거입니다. 그래서 장송이 헌계도하되 아원 그 허창하여 건설초조 공타한중하여서 사장로 무력진공 서천하리라. 그래서 그 부하인 아까 장로의 부하인 장송이 헌계도 계책을 올려서 돈을 말았단 말이에요. 꾀를 내서 바치고 현장 바치고 꾀를 내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바쳐서 말하기를 아원 그 허창 내가 초조가 있는 허창 서울로 올라가는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설 초조 공타 한중 조조보다가 한중 쳐버려라. 공타는 공격에 짓는 거지. 한중 쳐버려라. 그러고 내가 가서 건설 설득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장로가 무력 진공서천 조조가 뒤에 쳐들어오니 조조를 막아야 하는데 어디 우리 서천 공격으로 올 시간이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로로 하여금 무력 진공서천 조조 막다 보면은 서천 공격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천 공격을 힘이 없도록 조조 막기에 극구하게 힘 빠지도록 내가 한번 조조보다 쳐보라고 허락 하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유장이 당직파 장송 위사장 하여서 그견 조조했다. 그러니까 유장 아까 얘기대로 익주목사예요. 유장이 그러면 당직 곧바로 장송을 곧바로 파견했다. 어디로? 위사장 사신이 돼서 신분권을 시켜갖고 가서 조조가 만나봐라 라고 그랬다. 장송이 상무가 초루하여서 단 흔유 심계였다. 장송이 상무 상은 관상기가 상장이 사람 모습이 상이나 뭐나 마찬가지로 자축 인묘 축 저가 소축자 같지만 이제 간자로 보자면 원자로 보자면 이것이 추할 축자란 말이야. 추할자 뭐 문자가 못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송이 생긴 것이 추하고 눈은 더러울 자예요. 아주 치어들게 생겼단 말이야. 그 장송이 생긴 모습이 아주 못생겼단 말이야. 그런데도 다만 흔유 심계 마음속에는 굉장한 심계 꾀가 다 갖춰 있는데 생긴 것이 그지. 그러니까 자연히 조조는 안 되겠지. 그래서 타는 암장서천 지도 잘못 일이 그래서 그런데 장송은 가서 저도 설득시키려고 무엇을 준비했냐? 타는 장송은 장서천지도 하여서 준비 헌급초도 여기 장은 강필장자니까 가슴 속에다 푹
지도를 딱 보고 정보 자료로 가지고 와서 설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천 지도를 가지고 감추고 갔는데도 그래 그놈을 가지고 준비해서 언급 조조한테 드리면서 요렇고 해서 쳐들어가서 서천을 놓을 준비를 했죠. 라고 하려고 준비를 하러 갔는데 점사로 갔는데 불교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조조가 견, 장송, 용모, 추루하여서 10분 불이하였다. 그런데도 자기한테 종껴갖고 다 진을 준비하고 간 장송이 생긴 것이 묻자니까 조조는 장송을 보고 장송이 어떻게 했냐 용모가 추루 생긴 모습이 묻자같이 생겨서 추하고 못생겼단 말이에요. 장송이 좋지 않게 못생긴 것을 보고 나서 10분 불희 이런 놈 새끼가 대사신와 그래갖고 아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송이 편도 형주 내견 유비하여서 서천 지도를 헌금요 유비하였다. 그 말은 그 설명은 빠졌지만 불쾌하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장송이 조조한테 전해봤단 말이죠. 부인한테 요 새끼한테 내가 지도를 주고 이길 필요가 없다 해서 사실은 그것을 설득시로 갔다가 대화를 실패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장송이 곧바로 편을 곧바로 형주 쪽으로 돌아가갖고 조조시켜서 아까 유장이 공격해라 하라 아니 장로 공격해야겠다 한 생각을 바꿔갖고 이 기회에 조조한테 싸움을 붙여보려면 누구 것이냐 유비 물러가고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유비 조조보다가 장로를 철하고 하려고 했던 의도를 바꿔갖고 유비를 불러갖고 조조하고 붙어보라 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면 아까 조조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봤는데 조조가 장송이 물자가 생겼다고 해갖고 10분 불리 아주 기쁘게 환영하지 않았다. 전대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송이 화가 나갖고 곧바로 형주 쪽으로 견도 형주 대견 유비 형주로 가갖고 유비를 만나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장서천 지도 헌급 요 유비 서천 지도 저 장자는 뭐냐면 목적을 인도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천 지도를 헌급요 유비한테 바쳐버렸다 그 말이다. 조조한테 줬으면 조조가 받았으면 서천 먹는데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유비한테 바치니까 유비가 이제 서천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유비를 먹을 생각을 했죠. 장송이 회도 입주하고 암질이 여우인 법정 맹달 상량 호료 영적 유비적 사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조조가 안 되었다 싶어서 유비를 부끄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아까 지도 바치고 나서는 장송이 회도 입주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암질이라면 암적으로 암지리는 소음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암지리에 여우인 법정맹달 자기 친구인 법정과 맹달과 더불어서 상량 호료 영적 유비적 사 상량은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터놨단 말이에요. 뭐냐 호료 잘 맞췄단 말이에요. 상량 호료 영적 유비적 사 만나봤더니 유비를 만나봤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유비를 잘 만나서 영접했다. 유비를 만나서 소견 얘기했던 얘기를 영접 유비적 사를 상량 털어놓고 보고를 했다. 그 다음 보자면 그리고 대유장설 조조 불원 상조하고 본사파인 그청 유비에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12위 복사인 그 유장한테 가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대유장설 조조 불원 상권 내가 버는 바를 조조는 원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조조보다가 얘기해서
아까 말하자면 장성이를 좀 쳐부르라, 장로를 쳐부르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더라. 다시 말은 지가 못생겼다고 홀대봤다는 얘기를 않고 내 말 안 들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바꿔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그다음에 원타 파인 거청 유비래. 유비가 성씨도 이가고 그러니까 유비한테다가 사람을 보내갖고 유비를 끄집어들여서 오라고 그래갖고 유비보다가 저절을 막으라고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권타는 그러니까 아까 유장이한테 권하기를 파인 거청 유비래. 사람을 보내서 유비가 우리 와서 도와주라라고 시켜보십시다. 그러니까 유장이가 취파 법정 전왕 형주 성청했다. 그러니까 유장이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취파 법정 그 장송의 친구인 법정이를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전왕 형주 상청 형주에 있는 유비한테 가서 여종이 뭐라고 초청했다. 그 유비한테다가 바로 법정을 시켜서 초청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 전강 형주 쪽으로 사람을 보냈다. 유비가 무시에 공영 관루 장비 좋은 진수 형주하고 방통 황충 위연 전왕 수중파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유비가 이제 자기 참모진을 두 배로 갈리죠. 그래갖고 그쪽 형주가 중요하니까 형주 총책임은 누구한테 맡기냐? 공명한테다 맡기고 공명 밑에다가 관우장비 조자룡이 조언을 거기다가 맡겨서 남겨서 이 진수 형주는 니들이 당신 지켜라고 해놓고 첫째로는 그래서 형주는 공명 관우장비 조언을 지켜라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참모로 받아들였던 그 방통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대방통황총위원 전방 서천 자기는 새로운 참모인 방통과 황충과 그 다음에 위원을 불러서 데리고 전방 앞세워서 어디로 왔냐 서천으로 와서 아까 말하자면 유장인의 패들하고 변경해갖고 조절을 막아주고 여기서 땅이라도 얻어 못 가 하고 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장이가 대인마 도 부성하여서 영접 법정하고 영접하였는데 부성에 가서 도부성 영접하였는데 법정이 권유비 살료 유장하고 승세 탄료 서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막 맞이하려고 유장이는 성의를 갖고 어디 부성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몸소 가서 이 가가 지금 유비가 방통 황충 이런하고 같이 데려왔죠. 데려온 사람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이 모시고 가서 만나라고 자기는 안내하고 모시고 가놓고도 법정이는 또 유비한테 권해서 뭐라고 하냐면 권유비 살려 유장이 짜장을 먹는 게 이게 죽여붙여 그 유장이 그쪽 살짝 빼잡으면 유장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먹어볼 수 있어. 그렇게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 법정이 유비에게 살려 유장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하고 성세 유장이 죽어버리고 그 세력을 타가지고 살려 서천을 다 빼놓으라. 장악해보라. 왜냐하면 유장이는 능력이 없어서 그 서천 뭘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보잘것없는 놈 지금 당신도 지금 다시 말하자면 황제의 숙부니까 황수가 아니냐. 네가 높아 먹어라. 그렇게 권장을 해서 싸움을 붙여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비는 지시불허 다만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지시 단지 이것을 불허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을 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나니까 그러면 거절했으니까 좋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어색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현치판에서 이상하게 다 탈로가 나오게 되었다고.
그 바로 연회상에서 유장이 선 장로 즉 장신범하고 청유비 제 가맹관 하수라고 그래서 잔치를 환영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유장이는 아까 유장이 이주 목사죠. 유장이가 뭘 부탁했냐 그러면 선 말하기를 장로가 범즉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장로가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바라올 건데 유비 당신이 가맹관에서 이 파수 쳐들어온 유장이를 막아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렇게 그대로만 잘 됐으면 할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장송이 유비 연락지사가 폐로 되었다. 그렇게 해놓게 이제 중간에 있는 놈들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법정 측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이제 딴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장송과 유비 간에 같이 말하면 장송이 유비보다가 아까 유장이 죽여보라고 했는데 안 됐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탈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송과 유비 간에 있어서 연락사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죽여보라고 하는데 저는 차마 죽일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연락지사가 폐로가 됐단 말이에요. 폐로란 말은 노출이 되어버렸다. 탈로가 나버렸다. 노자는 나타난 노자고 폐는 잘못해갖고 터져 소문이 나버렸다. 유장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죽여라 했는데 가만두었으니까 그래서 유장이 참묘 장송일복을 배웠다. 장송일을 참묘 장송하고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유비는 몸이 들다 이제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방통 병문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명령 각처 한에 엄가 파수 처음엔 막아주라라고 했는데 이제 다 판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바로 각처에다가 명령을 내렸어. 관애라고 하는 방을 지어야죠. 관은 입주고 애자는 방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을 지에다가 엄과 파수 철저하게 지켜라. 들어보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방어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유비는 여쭤 것이요. 그래서 유비가 부수관을 지키고 있는 장수가 유비를 해코자 하려고 해. 그때 다시 머리를 써가지고 유비가 용계 계책을 써서 부수관을 지키는 찾아봤어요. 그냥 못 찾아봤어. 이름을 기억인데 그 대목에 아주 복잡한 지금 전투들이 이걸 기억합니다. 부수관 시킨 놈을 죽이려고 하고 잡혀본 놈들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유비가 부수관 시킨 놈은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산주 죽이고 나서 방통 병군 양로하여서 진군 작성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방통일을 앞세워가지고 유비를 보고 아까 유장이 표들고 이제 쌈이 붙게 그래서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자면 유비가 아까 부수관을 장수 친 다음에 곧바로 방통과 군병 양로 부대 그런 다시 말하면 방통이 부대의 진로와 진군처와 유비 부대의 진군처와 그 진로를 두 군데로 나눠 공정로를 나눠 가지고 진군 낙성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저쪽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서천의 아까 한중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첨터입니다. 낙성의 방어성 지역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제갈량이 추천에 의해서 유비 밑에 들어가고 지금 부군사를 맡고 있는 방통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방통이 주소로 하고 유비는 주대로 하고 방통은 수가 좀 적고 유비는 이제
말하자면 본부군대니까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유비 군대는 대로 큰 길로 하고 방통군대는 작은 길로 하게 됩니다. 유비가 견 방통 좌기가 좌기하고 수평하여서 변장 정노마여서 송급 방통했다. 이 대목에서 유비가 보니까 방통이가 생긴 것도 무척 생겼는데 방통이 타고 있는 말조차 좌기는 타고 있는 말이에요. 말조차도 꾀재재해. 그러면 안 되겠다. 깜짝 놀래가지고 수경 그 말을 보고 놀래가지고 수경 깜짝 놀랬단 말이에요. 놀램을 받았다 하니까 깜짝 놀래서 변장 정마 자기가 타고 있는 눈 밑에가 하얀 점이 있다고 해서 정마라고도 하고 혹은 빛깔이 머리 빛깔이 하얗다고 해서 정마라고 합니다. 정마라고 하는 말을 송급 방통한테다가 당신은 새 장수인데 그걸 꾀재 말을 남겼다. 내 말 타라. 그래갖고 유비가 타고 있더만 지난번에 그 물속에 빠졌다가 나오는데 유비 살렸던 말이다. 그 말을 방통이한테다가 유비가 줍니다. 그런데 그대 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그쪽을 지키고 있는 나지 낙성수장 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낙성을 지키고 있는 장님이라고 주장한 이 나지 누가 알라디아 나지 낙성수장 장님이 조유 방비하고서 대삼천병 제소로 양방 산중 회복하였다. 그런데 그 누가 어찌 알았어 낙성을 지키고 있는 수장인 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이제 조조가 미리 이제 유비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유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매복에 잠복에 하겠다. 그래갖고 잠복을 시켜놨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 지금 장님이가 보기는 저 하얀 말 타고 온 사람 저놈이 유비다. 그 하얀 말 타고 오는 공격해보면 유비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비는 이제 그 자기가 좋은 말 타고 방통이나 물잔말 타고 있을 게 짜는게 방통이한테다가 지가 타고 있는 좋은 말을 주고 있었고 그렇게 방통이는 유비가 좋은 말을 타고 정중 말을 타고 앞장서서 와. 근데 뭐 이제 중요한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알았어요? 낙성수장 장님이 낙성을 지키고 있는 수장 사령관인 장님이 조유방비 미리 딱 목봐서 있었는데 뭐냐? 그 사람들은 대삼천병 제소로 양방산중 매복 소로로 온 경우에 작은 길로 큰 길이 아니라 소로로 오는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양쪽이다. 양방이에요. 방은 옆에 방이 아니에요. 작은 길 두 양쪽에서 매복을 시켜놓고 있었다고 소로 산중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님이 방과 방통전군 하였습니다. 장님은 명령을 내려서 앞에 있는 부대가 지나가면 방과 하면 그때 교사병 기백마적 기백마적 하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이것은 변사 곧바로 그쪽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원전에 이제 그 책에는 자세히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이거 간단히 말하자면 그 말 속에는 뭐냐 하얀 말 타고 왔는 놈 저놈이 유비다. 이놈한테 쏴보라.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하얀 말 타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병이란 말 곧바로 편사 그러다 자 화살 집중해 쏴라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은 이것이 방통이가 지금 유비가 지금 말을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었던 장님이는 뭐냐면 이 하얀 말 타고 가는 요 유비요. 얘는 쏴보라. 유비 공격을 잡은 거죠.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방통은 108배 있는 거. 방통은 사후 난전지하 어지럽게 날라다니는 화산 밑에서 방통은 화살 맞아서 죽어버렸다.
그만 다 생략돼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유비인 줄 알고 쏴버렸던 화살을 맞아갖고 방통에 유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줄여진 거지. 그리고 유비가 시득, 해수, 부수관, 차, 관평, 도형주, 청, 공명, 전대, 산. 그리고 나니까 앞에 부대 쳐들어갔던 부사령관이었던 방통이 화살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는 바로 부수관을 해수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차, 관평은 관우가 되게 하면 관우 아들 관평이를 형주로 보냈어. 도형주 해갖고 청, 공명, 전대, 산. 공명, 제갈공명이 좀 와야겠어. 지금 방통이 죽어버렸으니까 당신하고 상의해서 저 작전기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바로 관우 아들 관평이를 시켜서 제갈공명을 불러들이고 제갈공명의 정책적인 문제 협의에 위해서 모시거라 하고 명령을 딱. 그러니까 공명이 득지 방통 신사하고 대곡 입장했다. 근데 공명은 그때 이제 방통하고 제가 공명하고 두 사람 유명한 그 말있지. 봉명, 봉추. 둘, 봉명이나 봉추나 한 인당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자기가 그 제일 높이 보고 칭찬했던 방통이가 화살 맞아 죽어버렸지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 그러니까 공명이 득지 방통 신사하고 공명이 방통이 화살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대곡 입장 한마당 청을 꽂아서 땅을 치면서 통통 보고 했다고. 그러고 나서 강유가 물었습니다. 군사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사가 제갈공명이 이제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여기 형주를 치릴 것이냐 문제를 다시 말하면 명령 아들 후속사령관을 지명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관우가 제갈공명한테 물은 거죠. 군사가 차거하면 굳이 하인 가수형주. 그 제갈공명 군사가 당신이 이제 떠나간다면 누가 형주수 이 형주를 누구 책임하에서 지켜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고 알고. 그러니까 공명이 말하기를 명설 주공이 양관평 송신했으니 시상 양 운장이 수형주이다. 생각해 보자면 제갈공명이 신분을 누구 시켰냐? 그러면 관평이를 시켜서 오라고 하는 공문서를 편지를 보냈다고. 그 주공은 유비는 양 관평 송신 관평한 그 관우 아들을 시켜서 송신 편지를 보냈으니 시상 양 운장이 수형주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자면 양 운장 수형주, 형주를 운장이 나 대신에 맡기시키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공명이 하는 말은 누구를 유명한 후임을 지시한 뜻이 적어도 관평이를 보낸 것은 관평이 지갑이한테다가 관우보다가 시키라고 뜻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형주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면 얘기입니다. 형주는 중지이니 책임이 중대하니 운장은 불교 호부 주공 중탁소. 그러니까 형주는 중요한 땅이다. 중지란 말 뭐냐면 형주를 통해서 동서북을 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형주는 천하를 통일하는 중요한 요지이니까 형주는 바로 중지란 말은 중요한 땅이고 요지란 말. 그러니까 책임이 중대합니다. 형주를 지키는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운장 당신은 운장은 불교 고부 주공 중탁 주공이 유비가 내신 중대한
탕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중대한 책임을 호부 불교 호부는 호부라고 하는 말은 저버린다. 그래서 저버린다는 말은 헛되게 한다. 길을 헛되게 해서는 불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대단히 중요한 땅이니까 문장 당신은 이 주공이 당신 형님이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유비가 중요한 책임을 맡겼으니 유비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호는 부는 책임을 진단 말인데 부는 말 저버린다는 뜻인다. 호는 말 무거워한다 말 잘못이 없이 이렇게 보완한 거니까 그래서 잘못해서 책임을